전압은 자, 요거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전압은. 자,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건 전자를 흐를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밀어주는 힘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압은 일단 볼트라는 단위를 써. 아까 문자는 V라고 쓴다 그랬지. 근데 이걸 뭐하고 비교해 놨냐면은 실제 이 전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는 이 전기 회로하고 물의 흐름으로 비교를 해 놓은 게 있고, 이게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펌프가 있어. 이 펌프는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그래서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가 전지의 역할을 해. 펌프 전지. 근데 조심해야 되게, 건전지는 전압이 아니에요. 펌프가 물을 끌어올려서 물의 높이 차이가 생겨. 그 높이 차이가 결국 뭐냐? 전압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물을 끌어올리고, 자, 밑에 봐봐요. 여기 쭉 보면 펌프가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 있는 물을 끌어올리지?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이만큼 끌어올려가 다시 흐르게 하잖아. 맞죠? 그래서 물을 끌어올렸을 때 그때 생기는 높이 차 있지? 이 높이 차가 바로 전압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높이 차가 전압이야. 그 다음에 수도관, 이렇게 관은 전선, 도선은 전선이라고 그러고 왜 자꾸 도선이라고 그럽니까? 도선은 길이라는 뜻에서, 그래서 길도자를 써서, 자, 길이라는 뜻에서 도선이라고 쓰는 거예요. 전선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밸브가 있어요. 여기 밸브 있죠? 요 밸브가 스위치. 근데 물레방아를 돌리잖아. 뭔가 물이 일을 하고 있죠? 물이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레방아가 이게 전구가 돼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 자, 특히 높이 차이. 전지가, 즉 펌프가 전압이 되는 것이고, 펌프에 의해서 자, 이게 끌어올려 갑니다. 그래서 전압은 높이 차가 전압이야. 그럼 이때 전류는 누가 되느냐? 여기 관을 따라 흐르는 물이 있죠. 이 안에 흐르는 물이 바로 뭐가 되냐면 전류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흐르는 물이 전류. 됐습니까? 그리고 또, 자, 그 물레방아는 전구라고 했는데, 전구는 다른 말로 이게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항.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회로하고 매치되는 거, 이것도 연결 잘 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계와 전류계가 나오는데, 요 전압계와 전류계는 측정 장비예요. 요거는 측정하는 측정 장치입니다. 측정 장비. 전압을 측정하고 전류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자, 그러면 전류계는 전류 측정이에요. 자, 여기서 직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한다는 이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직렬이 뭐고 병렬이 뭔가? 자, 직렬은 한 줄로, 직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한 줄로 연결한다는 얘기야. 다시 직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줄로 연결. 그럼 병렬로 연결한다. 병렬. 갈라져서 연결한다. 자, 직렬은 한 줄로, 병렬은 갈라져. 직렬은 한 줄로, 병렬은 갈라져.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전구가 있어. 그러면 한 줄로 연결한다는 얘기가 쭉 만약에, 자, 전류계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게, 자, 전류계거든. 자, 요렇게 연결해요. 그러면 쭉 봐요. 쭉 한 줄로 돼 있지. 이렇게 한 줄로 연결하는 것이, 한 줄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직렬이야. 그러니까 직렬은 반드시 한 줄로 연결되도록 해야 돼. 이게 직렬, 한 줄로. 병렬, 병렬은 갈라져서 연결돼요. 자, 이제 전압계는 병렬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하냐? 자, 봐요. 전압계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자, 오다가 갈라지지. 맞지? 오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
자, 오다가 이렇게 갈라지잖아. 자, 따라서 자, 요게 지금 위에 그림은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지만 자, 오다가 갈라져서 자, 합쳐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가다가 갈라지는 거야. 됐지?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면 이게 병렬이에요. 자, 요거는 한 줄로. 그래서 요거는 직렬이에요. 병렬 연결은 갈라져. 자, 그래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는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한 줄로 쭉 연결되는 거고 바로 옆에 붙어야 돼. 병렬은 이렇게 포개지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갈라져. 자, 이걸 그림에서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당연히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연결해야 되겠죠? 이거 만약에 반대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게? 반대로 돌아가. 그래서 여기 0이 여기 있으면 옆에 조금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제대로 연결하면 여기로 돌아가고 반대로 연결하면 여기로 가요. 그럼 계속 냅두면 안 되고 바로 바꿔야 되는 거야. 자, 요 방향은 제대로 연결. 자, 요 방향은 반대로 연결. 자,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반대로 연결하면 거꾸로 돌아간다.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마이너스 단자에는 값이 있어. 최대값이거든. 그래서 최대값을 예상하고 가져야 돼. 그래서 만약에 예상을 못 하잖아. 그럼 제일 큰 거부터 연결해. 그래서 예상을 못 할 때는 마이너스 최대값 중 큰 단자부터 연결해. 됐어요? 큰 거니까 5A, 500mA, 50mA까지 있지. 이렇게 했을 때 5A, 500mA, 50mA 이런 식으로 mA 쭉 나갈 때 차례대로 자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0이 5A는 5000이거든. 5550이라고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0이 하나씩. 자, 이렇게 이동. 자, 그러면 이때 자 눈금은 어떻게 했냐면 잘 봐. 500에 연결됐지? 그럼 500 기준 눈금을 읽어야 돼요. 500이는 만약에 50에 연결됐으면 50 기준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50에 연결되면 50 기준으로 10이라고 읽어지죠? 이렇게. 500 기준이라면 100이라고 읽어졌지? 됐어요? 그 다음에 5A는 제일 위에서 보면은 1이라고 연결되겠지. 그래서 자, 연결된 단자 보고 연결된 단자 보고 눈금 위치 찾아 읽게요. 자, 연결된 단자를 보고 눈금을 자 요게 찾아 읽어줘야 돼. 알겠죠? 눈금 위치를 딱 찾아 읽어줘야 된다. 전학교도 마찬가지야. 역시나 제대로 연결하면 이렇게 가고 반대로 연결하면 거꾸로 가. 이건 똑같아요. 영어 기준으로. 여기는 지금 3, 15, 3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3에서는 3눈금 읽으면 돼. 그럼 3에 연결했을 때 2 읽어줬어. 자, 그 다음에 15에 연결하게 됐으면 15눈금으로 읽으면 10이라고 읽어줬어. 자, 30에 연결했을 때 30에 연결하면 20. 자, 여기서 읽어보면 30은 제일 위에 라인이죠. 그래서 20으로 읽어주면 돼요. 됐니?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연결된 단자 보고 눈금 위치 찾아서 읽어주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이라고 했죠. 전압이 다니는 볼트. 자, 그 다음에 전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은 전류계. 자, 그 다음에 회로의 전류계는 한 줄로 직렬로 연결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압세기는 전압계. 전압계는 전기회로에 병렬로 연결한다. 그치? 전류계와 전압계는 전기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병렬.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직렬 연결은 변압계가 아니고 전류계잖아. 그죠? 아, 이거 구별해야 된다. 자, 전압계는 자,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연결한다. 전압계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전류계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예상할 수 없을 때 없는 경우는 자, 단자가 작은 것부터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최대값이 큰 거. 자, 그 다음에 전압계로 전압을 측정할 때 매매 눈금을 이룬다. 아, 알죠. 자, 이거는 뭐예요? 자, 마이너스 단자. 자, 마이너스 단자가 연결된 곳 보고. 자, 연결된 거 보고. 자, 여기에 찾아 읽어야 돼요. 자, 아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매너에 눈금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연결됐냐 보고 두 번째 읽을 수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거 제일 밑에 거 읽을 수도 있어. 자, 펌프가 뭐라 그랬어요? 퍼 올리는 게 전지야. 물의 흐름이 전류, 높이 차이가 전압, 물레 방향은 저항. 됐죠? 그리고 수도 가는 전선. 전선이라고 써도 되고 도선이라고 써도 돼요. 자, 전류세기 측정합시다. 일단은 제일 먼저 500에 연결돼 있지. 그럼 500 눈금을 읽어. 네. 자, 그리고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물려 있어.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얼마를 읽어줬어요? 100이랑 100. 자, 100mAh고 따라서 몇 암페어라고 하면 되겠어요? 1. 0.1. 아, 0.1. 오, 아, 천단위. 아, 자, 요거는 1암페어가 1000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는 한 방향으로 이거 아니었어요. 흐르지 않을 때는 불규칙하게 라고 했어. 다시 어떻게? 불규칙하게. 원자 핵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핵은 절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핵이동 불가. 자, 전류세기 측정할 때인데 이거 볼트 미리볼트는 이거는 전압이 다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전류의 방향은 이게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했어. 아, 옛날 사람들 좋아하는 거. 옛날 사람들이 정하는 거. 자, 그래서 맞고요. 전자의 방향,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자, 플러스. 그래서 전자는 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했어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내용 보면은 특별하게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자, 옳은 거 틀린 것만 제대로 읽어주면 된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전류 방향을 찾아.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지. 네. 그래서 B가 전류 방향. 그럼 이거하고 반대로 흐르는 A는 뭐가 되겠어? 마블. 자, 전자 이동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전류는 B 방향으로 흐른다. 전자는 A 방향으로 흐른다. 제가 맞죠. 자, 1A는 우리가 알다시피 1A는 1000명. 자, 1A는 1000mA. 그래서 1A가 1mA의 1000배이다. 됐지?
자, 할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긴 형태로 다 오른쪽. 자, 이런 형태로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 3번 그림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걸 잘 봐야 되게 얘는 거의 일관성 있지. 그래서 전자가 끌려가는 게 플러스고 전자가 자 이렇게 끌려가는 쪽 있잖아. 저쪽이 플러스. 그럼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얘는 불규칙하지. 네. 따라서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눌려요. 안 흐르는 거야. 됐니? 자,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 이거는 1번이 바로 맞네요. 전자는 자 지금 실제로 전자는 이동하고 있는 게 자 A에서 B로 가고 있죠. 그럼 전류는 B에서 A. 자 B에서 A가 돼야 되겠죠. 자, 원자핵은 A에서 B로 이동하지 않는다. 자, 이동하지 않습니다. 원자핵은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 그쵸. 자, 이동하지 않는다. 자, 만약에 원자핵이 이동해버리면 이거는 실제로 문체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거든. 네. 그 전류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가의 전선에는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다. 흐르지 않는 게 아니고, 그죠? 네, 요거는 자, 나가 흐르지 않는다. 요것도 그림 보고 바로 찾아주면 돼요. 네. 자, 4번은 자, 역할 비교하는 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전구는 뭐하고 같아요? 꼬마 전구는 여기 물레방아예요. 밸브가 아니고 물레방아 몰라요. 저항 역할이에요. 전압은 자, 물의 흐름이 아니고 전압은 뭐예요? 저 밑에 물레바퀴? 아 물레방아? 응? 전압이 펌프예요. 아, 펌프가 아니라 높이 차예요. 높이. 아 높이 차이. 아 자, 전지가 물레방아가 아니고 전지는 펌프예요. 자, 도선, 전선은 자, 여기 파이프 요게 맞네요. 자, 전류는 펌프라고 했는데 전류는 아까 물의 흐름이에요. 자, 물의 흐름. 전류는 뭐라고요? 물에 물의 흐름. 자, 이렇게 다 메모 좀 해주세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전류계 사용. 전류계 전압계는 반드시 좀 외워둘 부분이 있습니다.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합니다. 됐죠? 전류계는 암페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하면 전류계야. 네. 만약에 V라고 표시해 놓으면 이건 전압계예요. 그러니까 V 볼트, V로 표시했냐 암페어로 표시했냐에 따라서 전압계 전류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져. 자, 플러스는 플러스에 플러스 단자는 자 플러스 극쪽과 연결된 노선에 연결해야 된다. 만약에 모르면 가장 큰 값에 연결한다. 되나요? 네. 플러스는 플러스에 연결되는 거 알겠죠? 네. 네, 플러스는 플러스에 연결해야 됩니다. 플러스 단자는 전지 플러스 쪽에 연결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6번 해보세요. 2번 바로 났어요. 1번. 자, 뭘 읽어야 돼? 5를 봐야 돼. O이니까 B 거 읽어야 돼. 자, 5A짜리 읽어야 돼. 여기잖아, 그죠? 네. 그래서 1.5를 읽어주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자, 전압계와 전류계. 자, 전압계는 직렬이 아니고 병렬이고요. 전류계는 병렬이 아니고 직렬입니다. 이거 헷갈리니까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여기서 요 얘기가 중요해요. 전압계 전지 직접 연결 되거든요. 아, 예. 자, 일단 전압계. 전압계는 전지 직접 연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구가 없어도. 그런데 전류계는 자, 직접 연결이 불가능해요. 자, 이거는 좀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은 실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여기서 좀 있어. 이 전압계하고 전류계하고, 잘 봐. 전압계는 이렇게 바로 달면 돼. 가능하거든. 전류계는 이렇게 바로 달잖아.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전류계가 이게 건전지가 갑자기 굉장히 뜨거워져요. 갑자기요? 이게 딱 이렇게 연결하면, 자, 이거는 뭐 하면 되냐면 집에 건전지에다가 전선을 바로 연결하는 거 똑같아. 바로 연결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게 결국, 자, 전지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아, 그래서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열 너무 많이 날까 봐. 어디? 거의 바로 못 넣게 사이즈 다르겠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아니 그건 그 얘기는 아니고 저항이 없는, 그러니까 전선을 바로 이렇게 네. 연결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는 요렇게는 가능한데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전류계는 반드시 저항과 함께 연결. 자, 전류계는 반드시 저항하고 함께 연결해야 된다. 알겠니? 자, 이렇게 하나 기억합시다.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은 전압계는 저항이 무지 크고, 그 다음에 전류계는 저항이 거의 없어. 그런 원리인데, 나중에 진짜 심심하면은 건전지에다가 전선 있죠? 바로 한번 대보세요. 전지가 굉장히 뜨거워져요. 물론 폭발 위험까지는 없어. 그렇게 혹시라도 할까봐 자, 안전성을 고려해서 만들긴 했는데, 저가의 중국 전지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전지가 부풀고, 한 번씩 어떤 경우냐면 핸드폰 배터리 막 부푸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단선이 생겨가지고 이제 저항이 거의 0이 돼버리면은 막 충전해가지고 부풀어서 폭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진짜요? 화재 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아, 핸드폰 화재 나는 경우 종종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배터리 화재도 다 그런 것 때문이야. 비행기 그 배터리고 압력. 아니 자전거에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 화재 종종 나잖아. 특히 충전하다가도 화재되고, 이렇게 하는 화재는 이 끊어져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 붙어버리는, 이게 전선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가 붙어버리는 이런 경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8번 문제는 자, 이게 15에 연결돼 있지. 그럼 15 눈금을 읽으면 10이잖아, 그죠? 그래서 10V. 참고로 전압은 있잖아. 네. 우리가 쓰는 전압이 200V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전압은 얼마든지 100V, 200V까지 가능해. 전압은 진짜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류는 100A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보통 보면 봐봐. 지금 전압계에는 전부 다 볼트가 크잖아. 네. 아까 전류계는 다 미리로 작잖아, 그죠? 지금 1, 2, 뭐 2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이제 그런 설명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드디어 9번하고 10번이 요게 회로예요. 오. 그러니까 이건 딱 외워야 돼.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둘 중에 뭐 하나가 나오든 나와요. 연결. 근데 둘 다 연결하는 10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자, 일단 이 그림을 볼 때 첫 번째로 확인할 거. 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와. 자, 요거
자, 제일 먼저 네가 확인해야 할 게 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와 전류의 전압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받은지 확인해야 돼.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봐. 야는 딱 갔는데 전지 긴 게 플러스거든. 예. 이 전지는 긴 게 플러스야. 플러스는 요거는 긴 거. 마이너스는 짧은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 자, 얘는 봐. 플러스가 어디에 연결해서 마이너스 연결됐지. 그럼 이건 볼 필요도 없어. 얘는 봐. 후보가 되지. 플러스가 플러스 연결된 거 맞지? 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자, 얘도 지금 플러스가 쭉 따라가면 플러스 연결된 거 맞지? 네. 얘도 플러스가 플러스 연결돼서 맞지? 네. 근데 얘는 플러스가 마이너스 연결돼 있지? 얘는 볼 필요도 없어. 일단 후보가 자 뭘로 만들어졌냐면은 딱 줄여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계는 자 이게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직렬이라고 그랬지? 네. 자, 이 전구 같은 저항이라고 그래요. 저항, 전구 같은 거. 저항과 나란하게. 이게 다른 말로 전류계는 직렬이라는 뜻이에요. 됐니? 자, 그래서 전류계는 저항과 나란하게 연결해야 돼요. 전류계는 진력을 연결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다. 그래서 자, 이거는 병렬이라서 안 되죠? 네. 요게 갈라지는 자, 이거 갈라지면 안 돼, 그자? 안 되죠. 갈라져서 이건 병렬이야, 갈라져서. 3번은 그러면 이 전체가 살짝 갈라져가지고 자, 일단 잠깐만 볼게요. 갈라져서 병렬이야. 근데 있잖아. 3번은 이거는 맨전선하고 이렇게 연결되죠? 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야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 얘처럼 이렇게 연결해야 돼. 큰일 나네. 이거는 아니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맨전선과 연결한 거야.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전선이잖아, 그죠? 네. 이래 되면 전류가 이렇게만 흘러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 맨전선과 연결 안 한다. 네.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맞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전류계는 저항과 나란하게 연결. 그 다음 3번에 전압계도 한번 써놓고 갈게요. 네. 자, 흔히 병렬 연결이라고 말 쓰거든. 네. 그래서 저항하고 자 얘는 나란하게 연결됐다면은 겹치게. 그러니까 여기 저항과 자, 이중으로 내가 연결 이런 말을 썼는데 자, 요거는 병렬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이중으로. 전압계는 병렬 연결. 자, 그럼 어떻게 연결하는지 옆에 그림에서 볼게요. 자, 제일 먼저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따라가야 돼. 자, 쭉 따라가봐. 자, 봐. 1번 봐요. 플러스 맞죠? 맞네요. 그 다음에 자, 전압계 볼 때는 전류계 무시하고 쭉 따라가서 플러스 연결된 거 맞죠? 네. 1번은 돼. 근데 2번 봐. 플러스가 마이너스 연결됐지? 네. 안 돼. 자, 긴 게 플러스가 마이너스 연결됐지? 안 돼. 플러스가 마이너스 연결되지? 안 돼. 자, 플러스가 플러스 연결될 건 맞거든? 그런데 그럼 일단은 얘들은 전부 다 잘못 연결된 거야. 자, 그러면 1번. 자, 전류계는 봐. 한 줄로 연결. 이게 한 줄이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전류계는 쭉 한 줄로 연결된 거 맞지? 네. 전류계하고 야는 한 줄로 연결된 거 맞죠?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전압계는 여기서 오다가 갈라지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봐. 이 전압계는 저항하고 이중으로 연결된 거 맞죠? 네. 자, 얘는 전류계는 이렇게 쭉 보면 한 줄로 연결된 거 맞지? 네. 그 얘기가 요 얘기야. 자, 나란하게 연결되느냐, 이중으로 연결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요게 맞는데 그러면 얘는 왜 틀렸느냐 봐요. 누가
전압계가 갈라진 게 아니잖아. 전압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A랑 B가 바뀐 거야. 바뀌었네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게 순간 못 봐가지고. 멀티가 여기가 A가 자, 위치가 바뀐 겁니다. 자, 글씨가 자꾸 빙 넘어가노. 자, 위치 바뀐 거. 이거 잘 찾아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쭉 빈칸 채우기는 자 보시는데 문제를 좀 보고 갈게요. 자, 우선 15번 문제 봐요. 자, 전류의 방향과 세기라고 했는데, 자, 먼저 전구를 지나가잖아. 지나가도 전류는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전자가 봐, 길을 통해서 100개가 지나갔어. 그럼 절로 가도 100개 나오겠지. 줄어들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자, 이 전구 지나가더라도 전구 지나가지? 전구 지나가더라도 자, 결국 전류는 똑같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자, 전구 지나가도 전류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플러스에서 흘러가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방향은 플러스에서,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쭉 지나가. 중요한 건 전구를 지나가도 이게 똑같은 거야. 요거 같은 거야. 줄어들면 안 돼. 줄어들면 안 돼요. 알겠죠?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자, 한 방향이어야 돼. 뭐, 일로 가든 한 방향이어야 되는데, 이 양방향 갈라졌지? 갈라져서 안 돼. 얘도 한 방향이어야 됐죠? 근데 얘는 숫자가 작아졌죠? 안 돼. 근데 이제 그러면, 누가 답답니까? 플러스에서 1로 가야 되잖아. 그지? 플러스에서 1로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돼요. 됐죠? 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점 좀 조심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매치시키는 거 18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잘 연결해서, 자, 연결 잘 해줘야 돼요. 물의 높이가 이게 뭘 뜻하는 거라고요? 물의 높이가 전압이에요. 그리고 펌프가 전지예요. 됐어요? 밸브는 스위치고요. 파이프는 전선 혹은 도선이에요. 물의 흐름은 전류고요. 물의 방아가 전구 혹은 저항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겠고. 자, 21번. 아까 방금 했잖아. 답 다시 한번 찾아봐요. 21번. 자, 먼저 전압기와 전력이 전압기 플러스. 자, 5번 나왔습니까? 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맞아야 돼요. 플러스가 맞아요. 그죠? 네. 이거 할 때, 얘에 따라서 쭉 갈 때 전류계를 볼 땐 전압계 볼 필요 없고요. 전압계 볼 때는 전류계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방향 잡았고요. 전류계는 이게 직렬이야. 네. 전류계를 물었을 땐 전류계 자체는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된 거 맞죠? 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전압계는 자, 쭉 가다가 갈라지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전압계는 갈라져. 그래서 5번이 답됩니다. 이거 잘 구별해 줘야 돼요.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맞춰서 쓰는 거는 다 동일하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33번 문제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를 보세요. 여기 문제가 조금 그 다음 거하고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계산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요것 때문에 지금 내가 뭘 얘기할 거냐면은 오음의 법칙 계산하는 걸 얘기할 거예요. 먼저 이거 계산 문제 푸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고 앞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자, 뭘 보냐면은 자, 보세요. 9V를 걸어줬더니 100mA가 흘렀습니다. 50을 걸어주게 되면 얼마를 줘야 될까?
우리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전압을 네. 밀어주는 힘이라고 표현했잖아. 네. 세게 밀어주면 많이 흐른다 그랬죠. 세게 밀어주면 많이 흐른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좋은 건 기억나죠? 네, 자, 보세요. 저번 시간 100mA에서 9V가 나왔어요. 네. 자, 50mA면은 얼마 되겠나 물었잖아. 그죠? 네. 몇 배 됐어요? 2분의 1배 되죠. 그럼 몇 배 되겠어요? 2분의 1. 이게 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게 비례 관계. 그냥 센 전압이고 센 전류가 좋다 그랬잖아. 네. 아까 세게 밀어주면 전압이 클수록 전류는 많이 흐르죠. 네. 그래서 요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거냐면 요거는 자 이런 배수 관계를 딱 써. 그래서 요거는 4.5V가 이렇게 나와요. 4.5가 자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게 전압이 클수록 자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 자 근데 저항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저항은 작은 게 좋죠. 작은 게 좋다 그랬지? 그러면 자 전류는 큰 게 좋은데 저항은 작은 게 좋아. 그럼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겠어? 반비례. 맞아요. 이건 반비례예요.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느낌을 센 전압이 좋고 센 전류가 좋은데 작은 저항이 좋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압하고 전류는 둘 다 센 비례. 근데 저항하고 전류는 센 작은 이렇게 되시가 반비례. 됐어요? 이걸 생각하면 문제를 굉장히 편하게 풀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답 찾았는데 잘 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야. 10옴에서 2A 걸렸어. 20옴에서는 몇 암페어겠니? 이렇게 문제를 줘. 그냥 암페어? 1암페어? 1암페어. 반비례니까. 왜? 이게 두 배로 커졌잖아, 그죠? 와, 안 좋아졌네. 그럼 뭐 전류 목 들어겠지, 그지? 그죠. 그 근육낌을 가져가야 돼. 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게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옆에 30번 문제를 보면은 자, 이제 전압과 전류 관계를 쭉 쓰고 있어. 야, 1V에서 0.2가 나왔어. 그럼 2면 얼마 되겠니? 0.4가 되겠지. 3이면은 0.6 되겠지. 이 비례 관계잖아. 그죠? 얘네들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야. 자, 4면은 0.8 나오겠지. 자, 그래서 기억에 자, 요거는 0.4 암페어 맞아요. 0.6 암페어는 600 mA. 자, 봐. 0.4는 0.6은 600 mA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맞아. 자,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관계가 바로 무슨 법칙이냐면 오음의 법칙이야. 이걸 오음의 법칙이라 그래. 그래서 오음의 법칙으로 저항을 계산하는 걸 얘기할 건데 자, 여기 종합적으로 막 문제 나왔어. 이건 좀 얘기가 더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맞아. 자, 그런데 봐. 오음의 법칙이 뭐냐면은 자, 요게 V는 IR. 자, 우리말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입해서 상수하는 거야. 어떻게 대입합니까? 전압이 만약에 4V야. 4는 전류가 얼마니? 0.8이지? 자, 그럼 R 얼마니? 이렇게 해서 네모 계산하면 되는 거야. 네모는 5. 단위는 오hm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오음의 법칙은 딴 게 아니고 대입해서 산수하는 식이야. 일단 요건 이렇게 딱 써요. 그래서 5옴 요거 맞아. 이게 오음의 법칙이고. 됐니? 그런데 길이가 짧은 니크롬선이 나왔거든. 자, 저항이 가시밭길이야. 저항은 가시밭길이야. 이 가시밭길이 길어. 저항이 크겠니? 이 가시밭길이 짧아. 저항이 크겠니? 내가 가야 될 길이 가시밭길이야. 오, 굉장히 힘든 길이야. 그쵸. 짧은 게 좋아, 긴 게 좋아? 짧은 게 훨씬 좋죠.
짧은 게 좋아. 그럼 길이가 짧은 거 저항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저항이 길이가 짧은 거예요. 저항이 더 짧은 작아진 거야. 자, 이게 길이가 짧은 이렇게 돼버리면 저항이 작아졌어. 자, 저항이 작아졌으니까 좋아진 거니 안 좋아진 거니? 좋아진 거죠. 좋아졌어. 그럼 전류 많이 흐르겠니, 적게 흐르겠니? 많이 전류 많이 흘러. 여기는 진짜 이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한 전류가 아니고 센 전류가 돼서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이 얘기를 내가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중간에 간혹 가다가 자, 뭐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네. 자,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맨 앞에 보면 아까 필기하던 데 있었죠? 네. 자, 어디 갔나? 아이고. 자, 여기. 자, 이렇게 전기 회로까지 이렇게 딱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여기서 스위치를 이렇게 닫잖아. 네. 그러면 전류가 흘러.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I라고 표현해. 전류. 자, I 전류. 자, 그 다음에 건전지에서는 V 뭐라고 쓴다고요? 전압. 그리고 전구는 스위치를 하면 불 켜지잖아요. 그죠? 이때 전구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R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되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니크롬선으로 바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 자, 그러면 얘들 전기 회로에서 자,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 이게 다음 시간에 체계적으로 좀 더 해봐야 될 얘기인데 옴의 법칙이 다음 시간에 나와요. 자, 옴의 법칙 미리 소개를 합니다. 자, 옴의 법칙은 전압 전류 저항 사이 관계식이에요. 관계식. 자, 어떻게 이걸 정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정했어요. V는 IR. 자, 이거는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구하자. 이건 약속이야. 아, 이건 약속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1V라고 하는 거 있잖아. 네. 이건 약속이야. 전류 곱하기 저항은 1V 1A 가는 거 이게 약속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1V라는 값을 볼트를 어떻게 정할 건데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관계식을 만족하는 걸로 숫자를 정해 놓은 거야. 대부분이 우리가 아는 것들이 사람들이 정해서 놓은 값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분히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 대입해서 묻는 대로 자, 대입해서 산수하면 돼요. 자, 요거는 계산 문제는 숫자 대입해서 산수만 하면 돼요. 숫자 대입해서 산수. 산수요. 연산, 계산. 산수가 뭔지 모르는구나. 산수는 계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수학책이 없었어요. 다 산수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수관계 문제. 몇 배 되는가? 자, 이 배수관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이거 비교 문제는 항상 전압과 전류는 비례.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자, 이렇게 했었던 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센 전압이 좋고 센 전류가 좋고 작은 저항이 좋다. 그러니까 얘들은 큰 게 좋은데 얘만 작은 게 좋아. 그래서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를 이렇게 따져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자, 항상 관계는 이거야. 전압하고 전류가 어떤 관계냐, 저항하고 전류가 어떤 관계냐. 자, 이런 관계를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이 근거는 V는 IR이라는 식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ohm의 법칙으로 대입해서 산수 무조건 이 계산을 하는 거 원칙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뭘 몇 배 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배수 관계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10ohm짜리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전압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숫자는 두 개 다 나와. 항상 방정식으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건 한 개밖에 안 나오거든. 이렇게 두 개가 딱 있지. 그러면 V는 IR이라고 써. 그리고 V는 몰라. 모르면 네모 두고. 자, I는 2A니까 2A. 무조건 요거는 안 헷갈려 하면 다니까 있어요. 미리암페어나 이건 못 써요. 암페어로 고쳐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라서 네모는 얼마가 됩니까? 20V. 이런 식으로. 대입만 해서 산수하면 돼. 대입하는 걸 식을 변형시키지 마요. 자, 이렇게 대입만 이렇게 잘해주면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계산 유형이고, 이런 복잡한 계산 유형은 다음 시간에 또 많이 해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저항에다가 아까처럼 자 10V 걸어줬더니 자 10V를 걸어줬어. 자, 그랬더니 자 20mA 전류가 흘렀어. 그러니까 전류라는 말을 안 써도 단위만 보면 뭔지 알아야 돼요. 20mA 흘렀다. 이렇게 딱 나눠놓고 자, 저항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주거든. 자, 이렇게 딱 해서 이번에는 어디에 대입을 해야 되느냐. 역시나 자, 대입할 식은 V는 IR이야. 그지? 그러면 V 자리에 10 넣지 I 자리에 20을 넣으면 안 돼요. I 자리 20이 안 돼요. 미리암페어는 암페어로 고쳐야 돼. 그러면 0.02? 그래서 이게 20이 자, 소수 발효 가지 마요. 계산하기 힘들어. 그래서 1000분의잖아, 그죠? 네. 그래서 1000분의 20 암페어로 써요. 아까 바로 약분할 수 있어요. 1000분의 20. 소수로 쓰지 말고 계산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R 이렇게 되겠지. 네. 저항을 구하니까 저항은 네모라고 둘게요. R은 모르니까 네모라고 둘게. 자, 그럼 이거 산수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계산할 때 자, 곱하기 역수하면 되죠. 맞죠? 따라서 야는 10에다가 20분의 자 1000을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네.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은 요거 2되고 요거 1되고 약분하면 1되고 500대. 그래서 얘는 500ohm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소수점으로 계산하면 더 복잡해서 안 되기 때문에 자, 반드시 미리암페어는 암페어로 고쳐야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 미리암페어를 암페어로 고칠 때 자, 소수보다 분수로 쓰면 계산이 유리하다. 여기까지예요. 자, 이렇게 한번 연습하고 자, 안 되는 건 꼭 자,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계산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안 되면 막히면은 바로 질문해 주면 돼요. 알겠죠?